출소한 남욱 변호사가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구속된 정진상 실장의 혐의와 관련해서 측근의 권한 행사를 이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대장동 인물들과 이재명 대표 측 인사들의 대치 먼저 짚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정진상 실장의 구속 여부가 합당했는지를 판단하는 구속 적부 심사 오후 2시 1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 결과가 구속에서 좀 바뀔지 좀 예상을 먼저 해볼까요? 일단 정진상 실장 그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 해서 발부가 됐거든요. 근데 그 이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한 내용이 그 판단이 석연치 않아서 다시 한번 이제 구속적부심 신청을 이제 하는 건데요. 그 도주 우려에 대해서 그 이제 그 영장 발부할 때 판단이 뭐였냐면 그 라임 사태의 주범인 그 김봉현 회장이 이제 팔찌를 끊고 도주를 했다. 그래서 도주 우려가 있다. 이 예를 하나 좀 들었고 또 하나는 집이 자택에 자주 들어오지 않고 국회라든지 여의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기거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김봉현 씨 같은 경우는 이 사건과 전혀 다른 건데 연관성이 없는 예를 끌고 와서 그 적시한 그 부분 그리고 그 국회라든지 여의도에 있는 사무실도 특정이 된 거잖아요. 활동 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이제 구속적부 신청을 한 것이죠. 그리고 증거인멸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그 민주당 당사 그리고 국회 본청, 자택 등 해갖고 이미 다 압수수색을 다 진행을 했고 포렌식까지 다 한 상황이고 본인의 핸드폰도 다 지금 압수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출국 금지 조치도 이미 내려져 있어서 뭐 도주 의뢰라든지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런 구속시킬 사유가 없다라는 게 이제 그 정진상 측 변호인들의 이제 입장이라서 이렇게 신청을 한 것입니다. 네. 그 검찰 측 설명은 이런 것 같아요. 그 범죄 그 사건 구성에 있어서의 중대성. 그러니까 이제 지방 권력을 사유한 것인데 범죄가 워낙에 중대하다. 그래서 구속할 수뿐이 없다 하는 거하고 이분이 이전에 국가보안법 위반하고 사기죄로 기소가 됐는데 그때 소재가 불분명해서 기소가 중지된 전력이 있대요. 그래서 그때 그런 전력으로 봐서도 이번에 뭐 도망가서 어디 숨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적정한 이유를 댔기 때문에 라임 사태 뭐 이런 건 격가지이고 이전에도 그 국가보안법이라든가 사기 혐의 이런 것들로 사기 사건으로 기소됐을 적에도 소재가 불분명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한 그 심사 여부 오늘 결정되겠죠. 저는 다시 잘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네. 네. 이번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까지 수사가 가느냐 마느냐 이 가능성도 함께 거론이 되는 상황인데 그 가능성 높다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이제 검찰 측에서 김용 같은 경우는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자금 수수 뭐 이쪽으로 해서 기소했는데 이때는 아직 그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정진상 이분에 관해서는 대개 이분이 지금 집중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부분이 화천대유하고 천하동인 즉 대장동 사건과 이제 위례 신도시 관련된 그 특가법상 뇌물이라든가 부패 방지 관련 조항 등 4가지 혐의인데요. 이것은 최종 결재권자가 있는 것입니다. 지방 권력을 사적으로 범죄에 이용했다는 것인데 최종 결정권자는 바로 결재권자이죠. 당시 이재명 그 성남 지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연결성이 있고 그래서 검찰이 저는 얘기했다고 봅니다. 네. 네. 결국에는 이 대표까지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주셨는데 같은 생각이신지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 검찰에서 이렇게 뭐 기자들 간담회라든지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진술 외에는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를 자꾸 거론하는 것이 윤석열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그 반증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아시겠지만
김용과 정진상 실장이 구속되고 이제 기소된 상태인데 그것도 유동규의 진술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물증은 아직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이제 규명될 것인데 그 김용과 정진상이 이제 유죄라는 걸 전제로 해서 오랫동안 이재명 대표 알고 있었던 그것을 정치적 공동체라는 수사로 묶으려고 하는 게 지금 윤석열 검찰의 의도이잖아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뭐 김용과 정진상 그 실장에 대해서 아직 재판이 시작도 아직 안 되는 상황이라서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는 것은 그 이제 야당의 당 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여론몰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확증 편향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중앙지검이 이렇게 밝혔어요. 정치적 동지라는 말로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 증거와 공범 관계를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어요. 어떻게 증언만 갖고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수사 과정 중에 그 이재명 그 대표와 정진상 등의 공범 관계 이런 것을 입증하려고 하고요. 그것에 이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 있고 이미 상당 부분 혐의가 지금 입증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진상 실장이 이 화천대유라든가 또는 이제 그 천하동인 같은 뇌물의 그 범위도 그 지금 뭐 4,044억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전부 다 합치면 1조가 넘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정진상 성에서 끊을 수가 없죠. 최종 결정권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수사 대상이고 그것에 대해서 기자들 질문에 답한 것을 왜 미리 얘기했냐. 뭐 정치 탄압이다. 이것은 정말 본질을 흐리는 그야말로 정치 공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빠질 수 없죠. 또 결제 선상에서 이재명 당 대표의 결제 사인이 있습니다. 한 20여 개의 서류가 확보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연결선상에서 어떠한 공범관계가 있는 것인지 당연히 수사에 들어가야죠. 근데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유동규가 네. 작년 10월 달에 이제 기소돼서 재판을 60차례 이상 네.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428억, 네. 428억이 말씀하신 428억이 유동규의 것이다라고 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유동규가 출소된 다음에 그 진술을 바꿔가지고 428억이 김용과 정지상 거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바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와 관련된 그 물증은 정영학 녹취록이잖아요. 네. 정영학 녹취록에서 그 428억이 유동규의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서 그거에 근거해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물증은 현재 지금도 있고 그 정영학 회계사도 그렇게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동규의 말만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물증과 바뀐 진술 중에 어떤 게 더 신빙성이 있느냐는 또 상식적으로 또 판단해 보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또 한 가지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용과 정진상 두 분의 그 혐의가 전혀 지금 입증되지도 않았고 유죄 판결도 안 났어요. 네. 안 났는데 그걸 전제로 해서 이재명 대표와 공모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주장이죠. 지금 유죄 판결 났다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고요. 네. 수사 과정 중에 있는 거고요. 그 수사 과정 중에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까지 수사하겠다는 거고요. 처음에 구속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도 모른다, 저 사람도 모른다. 이 사람도 그 극단적 선택을 하고 저 사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김문기 씨 모른다고 하고 이것을 보니까 내 죄만 내가 받겠다. 지금 남욱 씨도 처음에 진술을 번복을 했어요. 당시에 미국에서 귀국했을 당시에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위였고 대통령이 될 줄 알았고 또 20억이나 이미 돈을 주기로 했고 자기가 실제로 뇌물을 준 증거도 있고 해서 20억 정도 달라고 해서 이 정도 주면 뭐 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막상 조사를 받고 지금 증거를 태도를 바꾼 거가 딱 한 가지라고 해요.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누구냐. 그거 하나만 바꿨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428억 얘기하는 네네, 거죠. 그렇죠. 네. 그것에 대해서 남욱 씨도 그것이 이재명
시장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만배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만배 씨 이제 수사 지금 진행 중이고 거기서 이제 결정적인 단서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이제 거론하는 것은 그 위례 신도시하고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성남시장으로서 그 이제 특혜를 줬다라는 그 배임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정진상 실장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가 4가지예요. 네, 4가지. 1억 4천만 원 유동규에게 받았다는 뇌물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428억 관련된 부정처사 후 수뢰, 네. 약속했다는 거, 네. 그리고 부패방지법, 네.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네. 이 4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에요. 2013년하고 15년이 이례신도시랑 대장동 이제 건설이 한참 할 때였는데 네. 그 당시는 아시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정말 안 좋았잖아요. 네. 그죠? 미분양이 속출됐어요. 저도 네. 개인적으로 2015년도에 조합원 저기 있었는데 미분양돼서 추가 분담금 많이 네. 냈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했던 것은 원래는 이게 공공개발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이제 부두역의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이제 한 것인데,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일관되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그 공익 환수를 얼만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었고, 그 민간 개발업자가 얼만큼 이익을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건 사실 논의였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당군 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라고 하는 5,500억을 환수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지자체에서 막 따라했잖아요. 16군데 이상이. 근데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이제 많이 오르면서 민간업자들의 이익들이 생긴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가서 그 당시 상황을 두고 배임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428억이 유동규의 것이 아니고 김용 정진상 것이다라고 유동규와 남욱이 진술을 바꾸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428억이 바로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그 대장동 일당들한테 특혜를 주면서 나중에 428억을 받기로 했다. 김용과 정진상이.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알고 했을 것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거의 이제 결론에 온 것 같아요. 천화동인 1호 그분이지 않습니까? 남욱이나 김만배가 그 정진상, 김용 이런 분한테 그분이라고 얘기했을 리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을 찾으면 돼요. 자 보세요. 그때 그 자꾸 이상하게 뭐 그 당시 한나라당 이렇게 끌어들이는데 그게 아니고요. 서류로 다 남아 있습니다. 예컨대 위례 신도시 개발 같은 경우에 호반건설이 210억 정도의 더 이익을 봤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파트에 그 용적률을 바꿔줘갖고 더 지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거는 시장에 결재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왜 갑자기 법을 어겨가면서 아파트의 평수를 더 짓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4,040억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당시에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그 확정 이익을 배당하는데 50% 플러스 한 주를 갖고 있는 성남의 뜰이라는 회사에는 1,822억만 주라고 확정 이익을 결정을 하고 단 7%만 갖고 있는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인은 무려 4,044억 2배나 이익을 가져갔어요. 50% 플러스 한 주를 갖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산하의 성남의 뜰은 어떻게 1,822억으로 확정 이익을 묻고 나머지 7%가 4,044억을 가져간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어떤 진술이 나오고 있냐. 이것이 다 확정되기 전에 사전에 이재명 대표의 당시 성남시장이죠. 사전에 이미 그 정영학이라는 사람이 사업 설계를 하면서 이미 사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협의를 하고 그 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아무도 유죄라고 얘기한 사람 없습니다. 네. 수사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에서 얘기하는 그 주장을 지금 말씀하시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 저도 이제 한두 가지를 저희는 팩트에 근거해서 이제 그걸 반론하는 것인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화동인 1호 그게 네. 428억이잖아요. 네네. 그중에 천화동인 1호 지분 중에 428억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유동규 거다 이렇게 했다가 김용 정지상 거다라고 유동규와 남욱이 진술을 바꿨다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남욱은 그 이야기를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라고 전원을 한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형사소송법 310조의 2에 보면 전원 증거는 증거 능력이 일단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유동규랑 그 남욱은 1년 전에 1년 전에 했던 진술과 지금의 진술이 바뀌었느냐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그 유동규도 처음엔 뇌물이지 않습니까? 특가법상 뇌물이면 10년 이상 무기징역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정치 자금을 전달한 거로 바꾸면 집행유예까지도 풀려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규와 남욱은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검찰과 딜을 해서 짜맞추기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주장했던 그런 내용인데 그 남욱 같은 경우에도요. 남욱이 작성한 자필 메모가 있었어요. 작년에 법원에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428억 있죠. 그것이 김만배와 다른 네, 그분의 것이다.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다른 그분은 유동규다라고 법원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그 메모지고요. 본인이 그 당시에 그것이 유동규다라고 본인이 진술한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바꾸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바꾼 것도 본인이 직접 뭐 확인한 것도 아니고 김만배한테 들었다라고 전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 사건의 그 증거 능력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여론을 지금 호도하고 있다, 검찰에서.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월요일 날 11월 21일 날 네. 재판이 열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남욱이 그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을 해서 본인이 할 말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막 해요. 거기에서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428억에 대한 그 김용과 정진상이 관여돼 있다. 이런 진술도 막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검찰에서 남욱은 지금 형사 피고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의 역할은 공소를 유지하는 거고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게 검찰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형사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요. 그럼 검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왜 진술을 바꿨냐라고 추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오히려 저 남욱이 진술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그럼 대략적으로 설명해 봐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말할 기회를 검찰에서 주고 있어요. 그게 엊그저께 네. 재판정에서 있었던 네. 일이에요. 그래서 왜 네. 진술을 바꿨냐라고 했더니 선고도 있었고 또 겁도 났고 또 정신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보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대선 때 그 정권 교체론이 훨씬 더 우세였잖아요. 아니죠. 정권- 지지율은 아니요, 정권 본인도 교체- 얘기하잖아요. 아니, 지지율은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훨씬 높았고 그건 그 사람 얘기고 정권 팩트로 교체를 더 얘기해야죠. 높았어요. 정권 교체율에 따르면 예. 60% 제가 좀 이상이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정권 교체 예. 원했어요. 예, 아니, 잠깐만요. 제가 먼저 네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는 훨씬 높았잖아요. 그래서 네. 정권 교체가 된 것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우리 저 진보층이라든지 뭐 이렇게 젊은 유권자들이 결집을 좀 하면서 0.73포인트 차를 제가 석패는 했지만 정권 교체는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 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정신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작년 9월 달에 대장동 사건 터지면서 남욱이 외국에 있다가 자발적으로 귀국하잖아요. 네. 귀국해서 본인이 인터뷰에 자발적으로 응해서 그 당시에 얘기들을 쭉 했어요. 네. 그 당시 했던 진술 중에 가장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재명 그 대표하고 대장동 건화는 전혀 무관하다. 그리고 자기가 12년 동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 로비를 했는데 CR도 안 맥혔다라고 했거든요. 그 작년 9월이에요. 네, 그래서 맞아요. 12년을 역산하면 네. 2009년도부터는 아무것도 이재명 대표는 연관이 없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한 거를 이제 와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래서- 드리면 자 예, 보세요. 예. 작년 9월에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등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안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안 되고 보니까 그래서 바꾼 거예요?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술 바꿨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진술 바꾼 것이 거짓이면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지금 당대표가 날 위증죄로 고발해라. 그럼 위증죄도 굉장히 중요한 죄이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이나 그 이재명 그 지금 당대표께서 위증죄로 고발하시면 돼요. 진술이 얼마든지 범죄 피의자들이 바꾸죠.
왜냐하면 그 특히 이 얘기를 해요. 유동규 이런 분들이 보니까 그 정진상, 이재명 이런 분들이 너무 의리가 없더라. 내가 혼자 죄를 덮었을 이유가 없다라고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김문기 잘라내는 거 보고. 그리고 남욱 씨도 그러잖아요. 내 죄만 짓겠다. 알고 보니까 나를 대신해서 지금 보여준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도 안 됐고. 그래서 자기가 진술을 바꿨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 부분은 그럼 민주당에서 위중죄로 고발해 주세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자신 있으면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위중죄로 고발하라고. 아니, 법적인 조치는 그러시면 되고 또 하나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아니 성남시장이 저희 있잖아요. 집 아파트 뭐 조그만 거 그 건축 관련돼서요. 아주 소소한 것도 이거 바꾸기가 어려워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뭐 용도 변경 별의별 모든 특혜를 다 줬어요. 그 이익 환수 조항까지도 다 바꾸고 이것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결재가 없이 정진상, 유동규 선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누가 믿겠어요. 이렇게 위중한 1조가 넘는 수익이 발생한 사업을 아니 성남시장이 모르고 결제 사인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모르고 했다면 이분이 변호사세요. 근데 모르고 결제를 했다면요. 우리 까막눈 행정이라는 거 있어요. 말이. 본인이 까막눈이에요. 아니 조금만 용도 변경을 해줘도 예컨대 사업용지를 바꿔줘서 두산 같은 경우에 뭐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성남FC지만 몇백억의 땅이 조 단위로 넘어갔어요. 그거를 모를 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대선 떨어지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이제 밝으신 분이 자기가 그 위례 신도시 개발할 때 아파트 용적률 조금만 올려주면 호반건설이 210억이나 더 추가 이익을 본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은 그분은 까막눈이죠. 그러면 그분은 진짜 그것도 모르시고 성남시장 하셨다는 얘기죠. 이런 분이 대통령 됐으면 나라 망할 뻔했어요. 지금 국정 지지도 체하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이 네.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데에 그 어느 정도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바뀐 것은요.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하고요. 그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 라인이 친윤 검사로 한동훈 장관이 다 바꿨다는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친윤 검사라는 친윤 검사죠. 친윤 검사예요. 네네. 전부 다 그렇게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그때 대장동 잠깐만 제가 노무현- 얘기 좀 할게요. 네. 그리고 그 바뀐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진술만에 의한 재판은 있잖아요. 무죄 판결 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벌써 재판장에서 법원에서 한 판결입니다. 법원에서 재판장이 하신 말씀이에요. 유동규의 또 다른 별건 사건이 증거인멸 교사 사건에서 유동규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다가 자백을 해버려요. 재판장에서.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 뭐라 그러냐면 유동규와 검사가 딜을 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번 엊그저께 재판에서도 남욱의 진술에 대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남욱이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면 그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 이렇게 계속 진술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럼 수사 과정에서 알고 있다는 건 검찰에서 얘기해 줬기 때문에 아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정진상 실장이 김만배에게 20억을 요구했다. 이것도 수사 과정에서 들었대요. 네. 검찰에 얘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과 남욱이 그 짜맞추기식 그 수사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있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재판장께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엊그저께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이렇게 재판장이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에 대해서 그 일관성이 없고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 이것은 저희 주장이 아니라 법원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말씀은 꼭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야당 파괴고 조작 수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요. 그래도 아무리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기계적인 형평성이나 뭐 이런 것들 정도는 좀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대장동 수사 사건도 유동규와 그 남욱 등등 전부 다 유동규, 남욱 그리고 김용, 정진상 전부 다 돈 받았다고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네. 김용과 정진상 받은 것 자체를 부인하는 거고 네. 그런데 이미 확인된
50억씩 받았다는 50억 클럽에 있는 6명 있지 않습니까? 곽상도 그 국민의힘 전 맞아요. 의원부터 해서 네. 그분들은 왜 수사 안 합니까? 네, 아직 수사한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안 했죠. 지금 이제 지난 한다고 1년 동안 얘기하고 하나도 안 있죠. 했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작년 12월 달에 수사했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중앙지검에 반부패 수사 1, 2, 3부가 전부 다 대장동 것만 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깐만요. 공공수사 1, 2, 3부가 있는데 그거는 전부 다 문재인 정부 서해 공무원 피격, 일부는 그 3부는 저기 탈북민 그 북송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저기 블랙리스트 관련된 사건, 이런 것만 지금 전부 다 전 정부와 그 야당에 대한 수사만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공공수사 2부가 노웅래 의원 압수수색했잖아요. 거기서 그게 지금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그 수사하는 거기 부서거든요.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기소도 안 하고 어떤 혐의 소환 한 번 안 하고 있으면서 그 노웅래 의원에서는 그렇게 정광석과처럼 압수수색을 합니까? 그리고 이 김용과 정진상도 저도 얘기 좀 해도 돼요? 김용과 네. 정진상도 네. 1개월 사이에 두 분을 다 구속하고 기소했어요. 네. 지난 1년 동안 했던 사람들은 누구 하나 그 기소 한번 못 시킨 검찰 아닙니까? 이런 좀 국민들이 봤을 때 이런 것만 보더라도 너무 지금 불공평하지 않느냐라는 거고,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검찰의 수사가 불공정하니까 특검하라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요. 수사를 여론조사로 합니까? 누구 수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도 엄청 크지만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수사 여부를 누가 여론조사를 갖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김건희 여사를 여기다 왜 끌어넣어요? 자 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어요? 추미애 박범계였어요. 검찰총장 누구였어요? 김호수였어요. 2년을 탈탈 털었어요. 그때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었어요. 그거를 왜 지금 정부에 미뤄요? 이거랑 왜 엮어요? 그때 구속시켰으면요. 혐의 입증돼서. 아니, 대장동 사건은 아니, 전 정부에 그래서 시작된 얘기하잖아요. 거를 지금 새로 다시 하고 그래서 계시잖아요. 다시 이걸 왜 다시 하잖아요. 안 합니까? 다시 하는 이유가 그때 수사 진행 중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보세요. 자, 주가 조작 소멸시효가 자그마한 말 같고요. 저기요, 저 김건희 주가 조작 네. 그 공소시효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달 말이죠. 예. 네. 왜 안 합니까? 이 아니, 공소시효가 그 지난 지금 2년 동안 공소시효 탈탈 마무리될 때까지 털었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2년 동안 탈탈 털어서 그때 뭘 만약에 탈탈 털읍니까? 아니, 그때 김호수 총장 뭐 했어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에요. 추미애가 아니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추미애가 윤석열 대통령 최대 공신이라고. 그럼 아니, 그때 왜 뭐 했어요? 그럼 왜 박범계 대장동 장관 사건 뭐 야당 했어요? 대표와 관련된 것만 다시 네. 그럼 정권 바뀌어서 이렇게 아니, 뭘 진술 다 바꾸고 바뀐 탈탈 것만 따로 텁니까? 그러면 합니까? 그렇게 자, 반론이 보세요. 가능한 그렇게 거죠. 그런 논리면. 작은 거 갖고 이렇게 말도 안 되고 그 법원에서 한 조금만 말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 보세요.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성남 FC, 저는요. 우리 정치사에 야당 대표가 10여 건의 범죄 행위로 범죄 혐의를 의심받고 있고 피의자로 적시되고 있고 이런 야당 대표가 있었습니까? 169명이 그분 하나를 보호하겠다고 이렇게 국회를 이끌어가는 이런 야당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이것은 다 최종 결재권자가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결재권자 그분을 향해서 지금 수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뭐 말 한마디 갖고 이렇게 자꾸 그거 흐트리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인데 오늘이라도 민주당에서요. 자기가 고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위증죄로 자신 있으면 위증죄로 고발해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하시면 되죠. 제가 구속 적부심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이번에 전력을 보세요. 아니 저는 정말 이분이요. 국가보안법하고 그 사기 사건으로 당시에 없어졌던 분이에요. 그런 얘기는 왜 안 하세요? 그리고 왜 이재명 대표 주변에는 그렇게 조폭들이 많아요? 이번에 증인 신청하신 당직자 임명한 분, 그분도 조폭이었잖아요. 아니 지금 아니,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전혀 이분 주변에는 전혀 본질과 제가 관계없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본질 이 얘기를 하는 얘기만 거예요. 하고 좀 본질 넘어가시죠. 얘기. 뭐냐면
그 좋습니다.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의혹이 있으면 수사하자. 네. 좋다 이거예요. 네, 네. 그러면 윤석열 그 당시 후보와 관련된 본부장 그 혐의가 12건이 있었어요. 그건 네, 왜 네. 하나도 다 무혐의 불송치 처리하고 그러냐? 이거에 아니, 대한 무혐의가 이거에 무혐의가 되고 불송치 된 거죠. 그거에 대해서 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것이 국민들이 여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걸 제가 네.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김호수 모든 당시 것을 왜 이 정부는 네. 왜 정부다 그 고소고발 수사를 통해서 뭐를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의 관점도 좀 받으셔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범죄 혐의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리고 피의자 신분입니다. 근데 그러면 범죄가 지금 혐의를 분명하게 받고 있는데 야당 대표니까 하지 마. 야당 대표는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죄를 져도 괜찮아요? 아니 누가 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요. 그래서 하고 있는 걸 갖고 예. 하고 있으면 본인이 정말 깨끗하다면 수사 협조해 주시고 방탄국회 하지 마시고 남욱 말마따로 그 위증죄로 고발도 다 하시고 다 하세요. 그리고 수사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빨리 이것이 끝나야 정말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아요. 정말 저희 당도 또 민주당을 위해서도 이재명 리스크 이제는 손절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국가를 이렇게 파탄으로 몰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 석방 예정인 김만배 씨가 또 이번 사안에 대해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요. 참 여야 공방이 거센 상황, 이 부분은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또 다른 여야 충돌이 거셌던 부분이 이태원 참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입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는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이후에는 국정조사에 좀 협조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 배경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처음에는 이제 의총에서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그걸 반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자칫 정치 쟁점화된다, 본질을 흐린다. 그랬다가 이제 오늘이죠. 의총에서 이제 바꿨죠. 왜냐하면 어차피 야당만으로도 단독으로 국정조사가 가능합니다. 네. 그럴 경우에 차라리 우리도 적극적으로 가서 그 입장을 표명하자 이런 식으로 좀 선회가 된 거죠. 단 이제 그 예산 먼저 처리하고 또 정부 조직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제 처리하고 난 다음에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네. 국민의힘의 중용안은 잘 받아들여지겠죠? 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 근데 그것도 뭐 또 야당 원내대변인도 다른 얘기도 좀 하셔가지고 명확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게 맞다라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국정조사 어제 뭐 유족들의 그 눈물의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그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하고 재발 방지까지 하는 그거를 국민들이 보는 그 유족들과 본인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이렇게 여야 간에 그러니까 합의가 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건 대단히 잘 됐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주호영 원내께서도 또 이렇게 뭐 여당과의 그런 뭐 조건이나 뭐 조사 계획서라든지 뭐 범위나 기간 이런 거 가지고 또 보고 판단하겠다는 식으로 약간 좀 뉘앙스가 좀 있어서 그렇지 않고 그냥 국정조사는 하고 그 안에서 디테일한 것들은 국정조사를 한다는 전제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그 이제 조사 시기와 대상 때문에 그런데요. 야당 입장에서야 당연하게 뭐 청와대 뭐 국가안보실도 알아 뭐 다 너무 많이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사실 국정조사는 수사권도 없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자칫 정쟁으로만 흐르면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게 수사 진행 중인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보시고 그 미진한 부분을 정말 국민들한테 소상히 설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이것을 뭘 숨기겠어요? 어떻게 숨기겠어요? 희생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 제가 부탁건데 이걸 정치 쟁점화 하지 마시고 특히 이 국정조사를 이재명 방탄을 위한 어떤 방패막이로 쓰지 마시고 국민들한테 소상히 그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렇게 해야죠. 네. 그리고 이제 유족들께서도 기자회견까지 네. 했잖아요. 네, 네. 유족들이 또 이상민 장관께서 유족의 그 명단 참사 이후에 이틀 만에 받아놓고 또 그거 못 받았다고 이렇게 국회에서도 얘기하는 바람에 또 공분을 더 많이 샀는데 철저하게
저는 유족의 입장에서 그럼요. 이 진상 규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유족들이 지금 6가지를 요구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저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저 배상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그 조사하는 과정에 우리 유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강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그 정부 여당에서 전향적으로 좀 받아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유족들의 마음을 달래는 거고요. 국민들이 같이 유족들과 같이 슬퍼하는 그런 그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이런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 이 그럼요.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의 지도부의 한 일원으로서도 이 문제만큼은 정말 우리 젊은 꽃 같은 분들의 유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한치의 의심 없이 저희가 잘 설명드리고 또 수사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